네, 마이크로 컨트롤러 센서 시스템 설계 및 실습 7주차입니다. 7주차 센서로 스마트 가로등과 소리 크기 표시기 만들기입니다. 여기 쓰이는 센서는 이제 두 가지 센서가 쓰이게 됩니다. 첫 번째 센서는 이제 조도 센서. 조도 센서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빛이 어두워지면 가로등을 켜는 거죠. 잠시만요. 이 창문 좀 닫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리 센서로 소리의 크기를 이제 측정을 해서 소리의 크기 표시기를 만들어 낼 겁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도 센서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 센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트메가 128의 ADC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뭐 ADC는 신호 처리 쪽에서 이제 얘기를 아마 지금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죠. 이런 겁니다. GPIO가 있어요. GPIO에서 이제 여기 아트메가입니다. 아트메가로 뭔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5V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아트메가 있는 어떤 특정 레지스터에 1024를 채웁니다. 1024. 그러니까 이 0V부터 5V 사이까지의 전압을 0000서부터 1024까지의 디지털 값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여기 아트메가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제 그 ADC가 있는 거죠. ADC가. 그래서 아날로그로 들어온 입력을 디지털로 바꿔서 어떤 레지스터의 그 바꾼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저장을 하는 비트 수는 총 10비트입니다. 10비트이기 때문에 2의 10승이 돼서 최대 1023까지 저장할 수 있죠. 정확히는 0부터 1023까지.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저장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ADC죠. 그럼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조도 센서를 통해서 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512였다 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들어온 GPIO로 들어온 전압은 2.5V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조도 센서로 그 다음에 스마트 가로등을 만들어 보고요. 소리 센서로 소리 크기 표시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아날로그 센서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센서에서 아날로그 값을 볼티지 레벨로 출력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최저 0V에서 최고 5V까지 출력을 센서가 해주면 그거를 아트메가가 받는 거죠. 뭘로 받죠? GPIO로 받습니다. GPIO로 받아서 그 볼티지 레벨이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아트메가는 아날로그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ADC를 거쳐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된 값을 보고 지금 현재 측정된 센싱된 값이 어느 몇 볼트에 해당하는지를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조도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도 센서를 공부하기 전에 빛의 밝기라는 게 의미한 바가 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원이 되는 어떤 소스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광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속은 이 광원이 가지고 있는 총 빛의 양에 해당하는 의미고요. 광도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의 빛의 세기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조도입니다. 즉 광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수신 쪽, 그러니까 그 빛을 받는 쪽에서 얼마나 빛의 양이 센가를 보는 게 조도입니다. 조도는 이제 럭스라는 걸로 우리가 단위로 이제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빛의 양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빛이 밝으면 이제 조도가 높아지는 거죠. 전형적인 값을 보면 적도에서 보름달이 굉장히 밝다고 해요. 그게 한 1럭스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한 100럭스 정도가 이제 낮인데 좀 구름이 껴서 좀 매우 어두운 낮, 그걸 우리가 100럭스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을 켜는 기준도 바로 요 100럭스 기준으로
불을 아마 켜는 걸로 이번 실습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백럭스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조도 센서의 원리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원자 핵이고요. 여기 이제 주변 돌고 있는 게 전자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빛이 쏘여지면 이 전자가 들뜨죠. 들뜬 상태가 되죠. 그래서 자유전하가 이제 전자, 자유전자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얘 이제 자유롭게 도체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 에너지가 쏘여지면은 이제 전도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면 저항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런 특성을 아주 잘 갖는 그런 화학 물질이 뭐냐면 CDS라는 겁니다. 황화 카드뮴. 요게 이제 빛이 쏘여졌을 때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황화 카드뮴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서 이쪽에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빛이 여기 쏘여지면 여기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잘 흐르겠죠. 저항이 작아지니까. 근데 빛을 차단시켜버리면 자유전자의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를 잘 못 흘리게 되겠죠. 그럼 저항이 커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빛이 양이 많아지면 자유전자가 많아지고 그럼 저항이 작아진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저러한 조도 센서를 썼을 때 우리가 외부의 빛의 밝기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 A14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이제 GPIO가 됩니다. GPIO. 요 이제 입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GPIO는 0V부터 5V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죠? 아날로그 입력 쪽으로. 그죠? 0V부터 5V. 디지털일 때는 0V 아니면 5V고 아날로그일 때는 0V부터 5V가 됩니다. 여기 5V 전원을 연결하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 가변 저항이죠. 가변 저항. 사실은 우리 조도 센서는 이런 어떤 회로 표기법이 가변 저항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이게 바로 그냥 조도 센서입니다. 왜 이게 조도 센서가 가변 저항하고 같냐면 바로 가변 저항의 원리라는 게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도 센서 가변 저항은 내 맘대로 막 조정하는 거고 조도 센서는 자유전자의 양을 빛의 밝기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저항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R 킬로옴. 자, 여기 10킬로옴짜리를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가 5V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요 10킬로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가 되는지를 수식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거를 V라고 했을 때 V는 전체 5V 곱하기 전압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R 킬로옴에다가 10킬로옴을 더합니다. 그러면 R 플러스 10이 되겠죠. 거기다가 10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V는 요 R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 V 값이 막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요 R 값을 우리가 이제 한 5kΩ이라고 봤다. 5kΩ이다. 즉, 요 황화 카드뮴에 의한 조도 센서가 5kΩ의 저항값을 가졌다 그러면 5 플러스 10분의 10이죠. 그러면 이게 대략 한 3.3V 정도 나옵니다. 3.3V.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가 5kΩ이면 이쪽 GPIO로 입력되는 게 3.3V가 입력된다는 얘기죠. 왜 제가 이걸 5kΩ이라고 정했냐면요. 이게 대략 100럭스일 때의 저항값이 대체적으로 5kΩ 정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3.3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이쪽에 이제 아트메가가 있겠죠. 이쪽으로 아트메가의 어떤 레지스터에 요 ADC를 통해서 디지털 값이 저장이 되겠죠. ADC 돼서 아날로그 값이 디지털로 바뀌어서 디지털 값으로 뭔가 저장이 될 텐데 무슨 값이 저장되냐면 이게 682가 저장됩니다. 682. 자, 이건 또 뭔 기준으로 우리가 정한 거냐? 이거죠. 이게 최도 올다 1이면 1023입니다. 1023 곱하기 5 플러스 10분의 10이죠. 아까 5k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식을 계산하면 682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682가 딱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럼 682가 딱 저장해 있으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3.3V가 들어오고 요 저항, 그러니까 조도 센서죠. 조도 센서의 저항이 5kΩ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요 숫자, 레지스터, 요 디지털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요 숫자를 보고 입력값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금방금방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자, 그걸 이용해서 도대체 지금 현재 빛의 밝기가 얼마인지를 판정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요 수식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제 그 CDS 센서, 조도 센서가 그림, 사진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파트명이 GL5537입니다. GL5537의 조도 센서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게 이제 이 회로 기호로는 가변 저항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CDS 센서는 그중에 우리는 5537을 사용하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은 뭐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토 레지스턴스가 어떻게 되냐? 킬로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50 킬로옴, 4에서 10 킬로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때는 R10 이건 뭐냐면 10럭스일 때. 10럭 아까 100럭스가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100럭스일 때가 한 4에서 10 킬로옴 정도 되는 거죠. 대략 한 5 킬로옴 정도 잡잖아요. 그죠? 우리 앞서 얘기에 의하면 100럭스일 때가 아까 기준점이 그러니까 뭐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CDS 센서가 정확한 값을 딱 매핑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오차가 크다는 거죠. 예.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럭스일 때가 한 20에서 50kΩ, 굉장히 높죠. 암실, 이거 굉장히 어두운 거죠. 그럼 저항이 무지하게 높겠죠. 이건 한 2메가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형적인 값 100럭스에서 한 5kΩ 정도, 이 정도 이제 된다고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두 번째 주제는 소리 센서입니다. 소리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센서도 데시벨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데시벨은 이제 소리가 얼마나 크냐를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데시벨은 일단 기본적으로 20배, 20 로그, X,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분의 X,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 대비 현재 값이 몇 배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20 로그 1의 2다. 그러면은 2배죠. 2배. 2배. 2배일 때 몇 dB가 나오느냐? 6dB가 나옵니다. 여기가 3배면 여기가 10dB가 나옵니다. 10dB. 그죠? 로그 3은 0.4771 뭐 그 정도 되죠. 그죠? 그다음에 로그 만약에 여기가 5다. 5배죠. 5배면 14dB. 그다음에 10배다. 10배면 20dB. 그런데 여기가 이제 20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전류나 전압,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그냥 제곱을 하지 않은 원래의 양, 그거일 땐 20dB. 근데 이게 전력이 되면요, 전력은 뭐 어떤 거예요? 제곱한 거잖아요. 전류를 제곱하든 전압을 제곱하든 전류와 전압을 곱하든 뭐 어쨌든 제곱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20이 아니라 10이 돼야 됩니다. 전력일 때는 어차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이 제곱은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10으로 줄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20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전력일 때는 이 앞을 10으로 하고요. 전류나 전압일 때는 20으로 합니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기준으로 볼 때는 0dB다 그러면 검출 가능한 가장 작은 소리. 요걸 기준으로 해서 뭐 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뭐 20dB다. 20dB다 그러면 검출 가능한 가장 작은 소리의 10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40dB다 그러면 검출 가능한 가장 작은 소리의 100배입니다. 100배. 그쵸?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데시벨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시벨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 센서는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예요. 즉
이쪽이 이제 소리가 이렇게 딱 들리면 이 진동, 소리의 양, 소리의 크기를 이쪽에 이제 그 GPI를 통해서 GPI 이제 이쪽에 아트메가가 연결돼야 되겠죠. 메가.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그 소리의 크기의 볼티지를 넘겨주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한 3.2V 최대 이쪽으로 들어오는 음성이 아주 큰 소리일 때 한 3.2V 정도 최대로 이제 아트메가로 전압을 넘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3.3V가 682였나요? 뭐 그랬죠. 그러니까 대략 최대 682까지 세팅이 된다는 거죠. 레지스터에. 그죠? 그러니까 그 크기를 보고 아 소리가 엄청 시끄럽구나 안 시끄럽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센서는 P5511 이게 파트 넘버죠. 부품 넘버, 부품 번호. 이게 소리 센서고요. 그다음에 주위의 소음 정도 크기의 소리를 전압으로 변형하는 센서다. 매우 큰 목소리는 최대 3.2V 출력 정도까지 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습에서 이 센서를 활용할 겁니다. 네, 조도 센서가 됐든 소리 센서가 됐든 이건 전부 다 아날로그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아날로그로 내주죠. 그러면 아트메가에서는 ADC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즉 여기 센서가 있고요. 센서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ADC를 거쳐야 되죠. 이제 ADC는 아트메가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ADC를 거치면 어떤 디지털 값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센서에서 어떤 볼티지를 출력해주면 ADC에서 그거를 디지털로 바꿔서 어떤 레지스터의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 ADC를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트메가 128에서 AD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트메가 128에 들어가는 ADC의 기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0V입니다. 여기 5V입니다. 이제 여기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GPI로부터 입력이 되면, 이건 여기서 지금 등간격으로 두 개의 레벨로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0부터 2.5까지, 2.5V까지는 무조건 0으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다 0입니다. 그리고 2.5부터 5V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다 1입니다. 그러면 얘는 0이겠죠? 얘는 1이겠죠? 1.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샘플당 하나의 비트로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양자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링을 계속하면서 그 샘플 값의 높이를 보는 거죠. 높이를 봐서 그게 0부터 2.5 사이냐, 2.5부터 5 사이냐를 봐서 0부터 2.5 사이면 0, 2.5부터 5 사이면 1 이렇게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샘플링하고 양자화까지 수행을 한 거죠. 1비트짜리고요. 2비트짜리는 이제 4개 레벨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의 샘플당 2개의 양자화 비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8등분을 하게 되면 하나의 샘플당 3개의 양자화 비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5V까지 아날로그 입력을 2의 n승계, 여기 n은 비트수입니다. 비트수. 그래서 여기가 2비트면 4개, 3비트면 8개가 되는데요. 우리 아트메가에서는 10비트짜리입니다. 그러면 1024. 그죠? 이걸 이제 1024의 등간격으로 나눈 디지털 값으로 출력하는 장치를 우리가 M비트 ADC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ADC 변환 공식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5V 들어왔다. 2.5V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게 디지털 값으로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 우리가 1024 혹은 1023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V일 때 1024니까 입력 아날로그가 X면 출력 디지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비례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해서 이퀄로 만들면 뭐 이런 식의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디지털 값을 원할 때는 여기다가 입력 아날로그를 넣고, 입력 아날로그를 원할 때는 여기다 출력 디지털 값을 넣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0V일 때가 이진수로 올 0, 5V일 때가 올 1, 그 다음에 2.5V가 중앙이니까 요게 0, 1, 1, 정중앙이죠. 그 다음에 4.5면 거의 이제 올 1에 가까운 이런 숫자로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숫자 계산하기 0, 1013, 512, 921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거 좀만 생각하면 답 나오죠. 그죠? 10비트 분해능을 가진 8비트 ADC를
8개의 ADC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는 ADC 0와 ADC 1을 이용할 겁니다. GPIO 중에 PF0하고 PF7이 ADC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DC PF0하고 PF7을 입력으로 설정을 하면 그 입력된 아날로그 값을 ADC를 통해서 디지털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F GPIO 포트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아트메가 128의 ADC를 사용하려면 관련 레지스터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레지스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ADC MUX하고 ADC SRA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ADC 하이와 ADC L은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GPIO PF0부터 PF7까지로 뭐가 입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0V부터 5V 사이 입력될 수 있고 0부터 5,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8개가 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를 갖고 이제 10비트의 단일 ADC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ADC를 8개 채널을 제공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시분할을 합니다. 시분할을 해서 한순간에는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만 ADC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어디다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죠. 우리는 요게 이제 ADC 제로고 요게 ADC 1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도 센서 할 때는 ADC 제로, 그 다음에 소리 센서 할 때는 ADC 1을 통해서 아날로그 값을 입력을 받을 거고요. 입력이 받아지면 그걸 10비트 단위 ADC를 이용해서 이제 디지털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게 어느 레지스터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 저장되는 레지스터가 ADC L하고 ADC 하이입니다. 이 왜 두 개씩이나 있냐면 우리가 이제 10비트 양자화를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디지털 데이터의 비트 수가 10비트입니다. 그러면 하위 이거 8개를 다 채워도 상위 2개를 더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6개 비트는 낭비가 되죠. 근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10개를 우리가 어쨌든 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DCL하고 ADC 하이는 제어해주는 레지스터가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 저장하는 레지스터지.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뭔가 저장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CPU가 가져가서 원하는 제어를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DC MUX의 기능을 봅시다. 이거는 채널을 선택합니다. 즉 이게 총 8개가 있는데 어느 채널로부터 가져온 아날로그 데이터를 ADC를 할 거냐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전압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기준 전압은 사실 5V죠. 5V 이외에 기준 전압은 5V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아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가 5V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여기 R이고 요게 뭐 10이면 10 플러스 R에 뭐 10 이렇게 썼잖아요. 요 5V 요 기준 전압. 요 기준 전압에 따라서 실제로 디지털로 바뀌는 요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요 5V라는 기준 전압이 있는데 그 기준 전압을 뭘 쓸 거냐? 기본적으로는 5V 쓰겠죠. 근데 5V 이외에 뭐 2.5V를 쓰고 싶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압 레벨이 아까는 0V부터 5V라고 했는데 어떤 아날로그 센서는 0.0부터 2.5V까지 쓸 수도 있잖아. 그런 신호를 여기서 입력시켜 줄 수도 있잖아. 그거를 0에서부터 5까지로 하면 5까지로 가정을 하고 이거를 갖다가 ADC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웃긴 거지. 왜냐면 이렇게 잘게 잘려져 있는데 실제 아날로그 신호의 수행은 반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뭐냐 이거 해상도 낭비라고 이렇게 되면. 왜냐면 여기는 5V, 여기 이제 뭐 여기 0V고 맨 아래가 0V고요. 맨 위가 5V인데 실제 이게 뭐 동작하는 거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0V부터 2.5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0V부터 2.5V 요까지만 사용하고 있죠. 이거 낭비되고 있잖아요. 위에 거. 그죠? 그러니까 아예 이걸 어떻게 하냐면 기준 전압을 선택하기를 아까 여기서 2.5로 하겠다고 기준 전압을 2.5로 기준 전압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더 잘게 자르죠. 양자와 그 레벨을. 자, 뭔 얘기냐? 그림을 설명을 할게요. 막 이렇게 있었다. 레벨이 쭉 있었다. 여기가 0V고 여기가 5V다. 그럼 여기 한 2.5V 있겠네요. 원래 신호 스윙은 아날로그 신호 스윙은 이 정도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 이쪽 부분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최대 레벨을 5V가 아니라 2.5로 두는 거죠. 이렇게 2.5로. 그럼 여기는 2.5가 1.25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아날로그 스윙이 이렇게 크게 스윙되는 형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양자화 레벨을 풀로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5V입니다. 5V. 근데 여기서 입력되는 게 2.5V면 이것도 2.5V로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죠? 그 기준 전압을 선택을 하는데 쓰이고요. 또 데이터 정렬, 이거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write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000 여기 8비트하고 그 다음 남은 2비트를 여기다가 2비트 이렇게 정렬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left 정렬하면 여기가 8비트고 여기가 2비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left 정렬을 잘 사용을 안 하겠죠. 당연히 right 정렬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left 정렬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는 잘 안 사용해요. 예, 사용 잘 안 합니다. 뭐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여기 LSB부터 채워 넣는 게 일반적으로 맞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ADC, SRA, 요거는 프리스케일링을 한다. 프리스케일링은 뭐냐면 요 ADC, 샘플링 하는 시간. 요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샘플링을 할 거 아니에요. 요 시간 간격.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주파수로 할 거냐? 를 결정하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16MHz죠. 그러니까 요 프리스케일링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16MHz짜리 헤르츠가 더 이제 늦은 뭡니까 주파수로 늦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분주를 하니까 분주비에 따라서 이 분주비로 나눠주게 되니까요. 어쨌든 이제 주파수가 더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ADC를 얼마나 자주 샘플링 할 건가를 여기서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enable은 ADC를 켠다 그런 얘기고요. 시작은 자 ADC 이제부터 시작해 라고 명령을 주는 거고요. 프리하고 싱글 러닝은 프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기적으로 프리스케일링에 세팅된 주기로 계속 그냥 ADC를 하는 겁니다. 샘플링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ADC에서 출력 해내는 거죠. 싱글 러닝은 뭐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해서 레벨 보고 여기 레벨 이제 한 번 하면은 여기 이제 어떤 값이 저장이 되겠죠? 여기에 저장이 딱 되면 그때 얘가 가져가고 이제 딱 끝나면 또 싱글 러닝 또 해서 또 여기 가져오고 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싱글 러닝.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고 있으면 이 ADC의 H랑 ADC의 L 값이 계속 갱신이 되겠죠. 어떤 값으로.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네이블이나 인터럽트 플래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ADC가 딱 끝나면 여기 보시면 이제 ADC 예를 싱글 러닝을 했다. 그러면 한번 딱 샘플링 했다. 그러면은 그때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그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킬 거냐, 인터럽트 발생되게 할 거냐라는 비트가 있고 인터럽트가 발생됐을 때 1로 세팅되는 플래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터럽트 플래그가 발생해서 플래그가 딱 세팅이 되면 이 플래그가 1로 세팅되었을 때 요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때 비로소 여기 값이 세팅되어 있을 테니까 막 찾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실제 CPU 이걸 찾은 다음에 여기 있는 ADC-H와 ADC-L의 어떤 데이터를 CPU로 넘기면 되겠죠. 그때 가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래밍 할 때 인터럽트 플래그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ADC SRA는 프리스케일링을 하고 이런 ADC 조정을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컨트롤을 한다. ADC MUX는 요 ADC의 C분할 채널 선택하고 기준 전압 선택하고 데이터 정렬 방식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DC MUX부터 보겠습니다. 멀티플렉서 셀렉션 레지스터. 그래서 요 두 개는 요는 기준 전압 선택입니다. 우리는 요거 사용할 거죠. 요거 AVCC. 요게 5V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2.56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요 11이라고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그런 겁니다. 예, 그 두 개가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먹스 선택, 요거죠. 여기서까지는 도대체 어떤 먹스를 선택할 거냐. 우리가 0부터 7까지 있으니까 우리 0 아니면 1 사용할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둘 중에 하나 세팅을 해야 되겠죠. 조도 센서일 때는 올제로, 그 다음에 소리 센서일 때는 1. 이거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ADLAR은 뭐냐면 ADC Wrapped Adjust Result를 Wrapped로 adjust 해라 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오른쪽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0으로 그냥 세팅한 채로 냅두면 됩니다. 그럼 다 오른쪽으로 세팅이 되니까 자 그렇게 이제 레지스터를 설정을 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C SRA 그래서 Control and Status Register인데요. 이번 이제 요 ADE에는 ADC를 동작시키고 싶을 때 그러니까 동작시키려고 할 때 이네이블 시키는 거죠. 그걸 1로 세팅해야 되고 ADC 이건 변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제 리셋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게 이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ADC 이네이블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선풍기를 튼다 그러면 콘센트에 코드를 꼽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스타트 컨버전은 뭐 하는 거냐면
선풍기를 실제로 돌리기 위해서 강풍 단추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이미 들어와 있고 요걸로 전기를 들어오게 하는 거고 요걸로 동작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변환이 다 끝난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리셋된다. 그러니까 강풍이라고 내가 눌렀는데 강풍이 한번 휙 불고 나면 강풍 단추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C 프리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이면 프리러닝이고 0이면 싱글 러닝입니다. 우리는 싱글 러닝만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ADIF는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싱글 러닝으로 했을 때 한번 딱 샘플링이 돼서 양자어가 수행돼갖고 레지스터의 값이 세팅되면 그 변환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셋된다. 셋되고 ADC 컴플리션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셋된다는 게 1로 바뀌는 거죠.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코딩할 때 이 ADIF 값이 1로 세팅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1로 세팅되면 아까 얘기했던 ADC 레지스터 저장된 값을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DI 이건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변환이 끝나면 이게 인터럽트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네이블 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요 ADPS 이거는 이제 프리스케일러 셀렉트죠. 그래서 변환 속도를 결정합니다. 뭐 어쨌든 요 순서대로 요 맞게 요 값들을 쭉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프리스케일링하는 요 비율이 우리는 16인가요? 64인가요? 기억은 안 나는데 64 사용하는 잠깐만 8인 86 사용 128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완 128 128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ADC-L하고 ADC-H는 이제 실제 디지털로 변환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레지스터죠. 지금 이게 이제 write adjust고 요게 이제 left adjust죠. 요게 기본이죠. 요거는 이제 그 앞서 그 얼라인하는 레지스터를 1로 세팅해야만 이렇게 바뀌는 거고 0으로 세팅해 놓으면 그냥 write adjust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공부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조도 센서로 스마트 가로등 만들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다음과 같은 스마트 가로등을 설계하라. 주위 조도가 10럭스보다 작으면 모든 LED를 켜고요. 10럭스와 100럭스 이게 이제 실내,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라 어두운 낮 실대가 10럭스죠. 그 주위 조도가 요 사이일 때는 적당한 개수 그냥 알아서 켜란 얘기죠. 주위 조도가 100럭스보다 더 크다. 그러면 굉장히 밝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LED를 끄게 됩니다. 구현 방법 및 회로는 10kΩ의 저항과 조도 센서의 저항값 이거죠. 아까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게 R이고 요게 10kΩ이고 요게 요렇게 중간을 따서 여기 GPIO에 연결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5V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저항값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00럭스일 때가 약 4에서 10kΩ, 10럭스일 때가 20에서 50kΩ. 이걸 비교를 해서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구현을 하면 되고요. ADC ADC 세트를 하고 ADIF 이게 뭐냐 플래그 레지스터입니다. 플래그 레지스터. 그러니까 이건 ADC 스테터스 앤 컨트롤 레지스터인데요. 그걸 세팅을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ADIF 플래그죠. 플래그를 통해서 AD 변환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ADC 변환값, ADC low와 ADC high가 있었죠. ADC L과 ADC H. 이거 가로등을 온오프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ADC SC가 정확하게는 스타트 컨버전이네요. 이게 스타트 컨버전. 그러니까 컨버전 시작해라 그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스타트 컨버전. 제가 레지스터라고 그랬는데 레지스터가 아니라 비트죠, 비트. 스타트 컨버전 비트. 네, 회로도는 빛의 밝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LED를 8개를 달아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PF0를 사용한 게 ADC 제로가 되겠죠. PF0니까 광 센서 달고 10kΩ 달고 5V 달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런 회로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CDS 센서가 이제 10이냐, 조도죠. 10이냐, 20이냐, 50이냐, 80이냐, 100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이 가장 어두울 때, 100이 가장 이제 뭡니까? 밝을 때죠. 밝을 때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가변 저항이고 일로 GPIO가 들어가는데 여기일 때 요 저장 여기가 이제 요렇게 돼서
이때 저장되는 값, 여기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밝다고 생각해 보자고. 밝으면은 요게 저항값이 작아져요. 그러면 이게 비중이 더 커지죠. 비중이 더 커지는 효과죠. 이게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전압값이 커져서 여기 세팅되는 값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커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어두울 때는 이게 그게 100럭스고 밝을 때가 100럭스고 10럭스일 때는 이게 이제 값이 커지죠. 요 저항값이. 그러니까 여기 저항값이 고정이니까 이게 작아지는 효과죠. 그러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저장되는 값도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값도 작아지겠죠. 그 계산해 보면 341이라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런 거죠. 여기 10K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아주 밝을 때 100럭스일 때가 4K가 한계거든. 그래서 4 플러스 10분의 10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전압은 이 저항에 걸린 전압이니까. 그 다음에 1024를 곱하는 거죠. 그랬더니 731이 나온 거고, 이거는 역시 똑같이 20이죠. 20은 이제 10럭스보다 작을 때 그 한계 저항이 요게 20K죠. 20K옴. 그래서 여기 20K가 들어갔고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341이 나왔다. 그게 10럭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거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20럭스, 50럭스, 80럭스일 때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값을 요 중간 값으로 세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값들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계산으로 저렇게 하긴 했지만 저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조도 센서에 손을 갖다 대서 손으로 빛이 안 들어가게 막을 거예요. 그 막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나 LED가 켜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 나중에 값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럴 정도로 조도 센서가 아주 미세하게 빛을 감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실제로 돌려보고 저 값들을 좀 바꿔봐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void init ADC, 이거 ADC 초기화하는 거고요. unsigned short read ADC, ADC 값 읽는 거고요. 이건 void show ADC LED, 이게 LED 켜는 겁니다. 요 읽은 값을 갖고 켜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LED 세팅에서 뭔가 ADC 값, 세팅 값을 얻어내고 그거를 읽고 그 읽은 거에 따라서 LED를 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서브 함수들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value라는 걸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0xFF, 이건 이제 LED 출력을 위한 거고요. 0x00, 이건 ADC 입력을 위한 거죠. 우리는 F 중에 제로 이용할 거죠. 그 다음에 ADC 초기화를 합니다. 아직 초기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초기화 하고요. 무한루프 돌리는 거죠. 그래서 ADC를 읽어갖고 value를 저장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value에 따라서 ADC LED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init LED를 보겠습니다. 딱 두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DC MUX가 0x40이고 ADC SRA가 0x87인데요. 이게 이제 ADC MUX랑 ADC SRA의 세팅 어떤 룰입니다. 요건데 뭐 이걸 뭐 다 확인할 건 아니고 이거 하나하나 그냥 보겠습니다. 먼저 레퍼런스는 01로 했습니다. 이게 5V 세팅이라는 거죠. 레퍼런스. 전압 레퍼런스가. 그다음에 LAR 0으로 했으니까 이건 우측 정렬. MUX를 0000으로 했으니까 이건 제로를 갖다가 이제 세팅 채널로 선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ADC enable, 전원 갖다 낀 거 넣는 거죠. ADC 동작해도 된다고 전원을 갖다 낀 거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싱글 컨버전 모드로 하는 거죠. 그렇죠? 1이면 프리러닝 모드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111로 세팅했습니다. 그럼 128분주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16MHz는 이게 이제 역수를 취하면 이게 16분의 1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고요. 이건 이제 주기죠. 그래서 한 클락이 뜨는 주기입니다. 여기다가 몇 분주로 했다고? 128분주로 합니다. 128.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8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는 거죠. 8 마이크로. 그러니까 8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한 번씩 ADC를 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read ADC인데요. 이건 뭐냐면 ADC 하이, 그러니까 ADC 하이와 ADC 로우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ADC SRA를 0x40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ADSC를 1로 스타트 컨버전 1로 하는 겁니다. 강풍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ADC 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ADIF 플래그가 1로 떴는지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ADC가 완료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거의 위치에 해당하는 요 16진수 만들어주고 그거랑 AND를 취한 다음에 그게 1인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되면 이제 요거 세 개까지네요. 요 세 개를 잠시만요. 자,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1인지 검사를 해서 1이 아니면 이 파일문은 못 빠져나오네요. 그죠? 그렇죠. 못 빠져나오다가 1이 되면 거짓이 되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요거를 수행하는 거죠. 그죠? 개념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이게 같지 않다기 때문에 같으면 참이고요. 같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했죠. 같지 않으면 참인 거죠. 같지 않으면 참이니까 못 빠져나오죠. 같지 않잖아요. 0이니까 계속. 그러다가 변환이 완료돼갖고 1이 되면 같죠? 같으면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파일 빠져나오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앞서. 네. 그래서 ADC 로우를 ADC L을 로우로, 하이로 한 다음에 ADC 하이를 Shift Left 8번을 해라. 왜냐면 ADC 하이의 가장 낮은 자릿수는 실제로는 9번째 자릿수니까. 그죠? 그래서 Shift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AND를 하게 되면 이런 거죠. 0000 1111 00으로 합시다. 0011 그 다음에 1100 1100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수행하고 나면 value는 어떻게 되냐면 value는 0000 0011 그 다음에 1100 1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비트 수 2개를 16비트 수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상하이 비트를 병합하여 16비트로 만들어준다. 그런 다음에 그 값을 리턴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ADC를 실제 켜는 겁니다. 그래서 그 value를 받아갖고 이제 ADC LED를 보여줘라, 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0xFF 해보면 8개 다 켜는 거고 3F는 6개, 0F는 4개, 03은 2개, 00은 빵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if else문 써서 적당히 이제 하고요. 아무것도 아닐 경우에 그냥 다 끄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CDS. 네, 그래서 요 CDS 레벨에 따라서 우리가 가로등을 켜는 개수를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구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켜진 것 같은데? 뭐 요 손가락 요 안에 어딘가에 조도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조도 센서를 가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켜지게 만든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 센서로 소리 크기 표시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목표는 소리 센서 LED를 이용해서 소리 크기를 이제 LED로 표시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오디오 같은 데서 이퀄라이저를 쭉 이렇게 막 LED로 높이를 표시하는 것처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지가 0.4V 이하면 작은 소리, 3.2V 이상은 매우 큰 소리죠. 그거에 따른 ADC 밸류 레벨이 디지털로 바꾼 값이 82 이하, 656 이상 뭐 이렇게 매핑이 돼. 이 표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켜지는 LED를 몇 개로 할 거냐? 이건 0개, 이거는 8개의 LED를 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회로 구성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뭐 음악 같은 거 틀어주고요. 이거 뭐 트로트 같은데 음악을 틀어주고요. 그거에 맞춰서 요 LED가 쭝쭝쭝쭝 막 이렇게 불이 켜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회로 구성도 너무 쉽죠. 이제 ADC 완에 연결했고요. 요 아날로그 A0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요게 이제 소리 센서입니다. 소리 센서 전원, 접지 이렇게 연결해 준 겁니다. 요 노테이션 잘 보세요.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소리 센서의 전원을 잘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 크기 표시기 만들기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 이거 2번 들어갔네요. 이거 하나 지웁시다. 그 다음에 이제 S레벨 87654 이렇게 쭉 있고요. 이거는 1024의 3.2 나누기 5 이건 2.8 2.4 2.0 1.6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 그게 레벨이죠. 디지털 레벨.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낸 겁니다. 이것도 다 똑같네요. 이게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나 제가 한번 확인을 요것만 다르네요. 요놈.
요 놈만 ADC1으로 했으니까 다르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앞서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리드 ADC도 뭔가 다른 게 있나 보겠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앞서 한 서브 함수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show AD 요거는 조금 달라졌죠. 이제 뭐 형태는 동일하고요. 이제 몇 개를 켤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레벨이 여기서는 8레벨이었고 또 레벨의 실제 정확한 값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if else문에 이제 레벨 수가 더 많아졌죠. 그죠? 예. 그것만 다르고는 기본적인 틀은 동일합니다. 메인 함수도 보겠습니다. 달라진 게 있는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요것만 달라졌네요. 매 1초마다. 그러니까 LED를 너무 빨리 변화시키지 않고, 왜냐면 LED를 너무 빨리 변화시키면요 다 켜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잔상 효과 때문에. 그래서 1초마다 LED 상태를 갱신한다는 건 제외하고는요 코드가 똑같습니다. 자, 구현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 LED가 둥거 하겠죠. 막 소리에 따라서 LED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공지를 드리려고 지금 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지금 이걸 켰습니다. 이 교과목은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때도 휴강은 아니고요. 계속 챕터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8주차가 아마 중간고사인데요. 7장에 있는 내용이죠. 8주차가 7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는 볼 겁니다.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에 기말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랬죠. 프로젝트. 이거는 개별 프로젝트입니다. 개별. 저는 이제 팀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다 개별로 할 겁니다. 여러분 실력 향상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퀴즈 보고, 그 다음에 뭐 저 프로젝트 낸 거, 개별 프로젝트 하나씩 내서 저 주차별로 그거 이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출석 평가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제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그 여러분들 실습하는 걸 보니까, 참, 이 공지는 2022년에 한 공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연도가 지나면 뭐 방향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매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뭐 중간고사는 치르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실습을 여러분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오자마자 프로젝트부터 진행을 해요. 보니까 뭐 그래도 상관없어. 결과만 잘 나오면. 근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전 거 안 하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잘 안 돼. 그래갖고 나한테 물어봐. 야, 그러면 이게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실습을 하면서 뭔가 잘못되는 걸 하나하나 문제를 찾아가면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어떤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응용하는 건데, 프로젝트부터 하다가 안 돼갖고 나한테 물어보면요. 그건 좀 황당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프로젝트를 보고서 뭐 정말 빨리 끝내고 싶으면 프로젝트를 보고서 가장 이것과 근접한, 보통은 이제 매 실습의 맨 마지막 게 되겠죠. 그걸 해야 돼. 하고 나서 거기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로 넘어가야 여러분이나 나나 편하고 여러분들도 오히려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날로그 회로라는 게요,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몇 개 껴놓고 그냥 뭐 프로그램 대충 하면 뭐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중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해결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들어가야 프로젝트가 쉽게 해결돼요. 프로젝트는 사실 제가 봤을 땐 코딩 몇 개만 바꿔주면 돼요. 그거 명심하시고, 뭐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프로젝트 바로 들어가도 돼요. 다만 프로젝트 바로 들어가서 잘 안 된다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한테 혼납니다.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죠? 만약에 그거 물어봐서 제가 해드리면 제가 프로젝트를 하는 게 돼요.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로 구성된 가로등에 대해서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10럭스 이하가 되면 가로등이 모두 켜지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주변 광량이 100럭스 이상 되어야만
가로등이 모두 꺼지는 지능형 가로등을 제작한다. 이거 말 잘 읽어보세요. 심럭스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지면 그때 가서 이제 켠다고. 켰는데 주변 광량이 100럭스 이상 되어야만 꺼진다고. 이게 뭘로 이해하면 될까? 그러니까 함부로 켜지 않는다고. 근데 한번 켰으면 아주 열악한 조건이 돼야만,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게 아니라 그 좋은 조건, 밝은 조건이 돼야만 그때 가서 끄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켜기가 어려운 거죠. 처음에. 자, 주변 광량이 10럭스 이하면 커튼이 내려오고, 이건 DC 모터를 연결하면 됩니다. 주변 광량이 20럭스 이하면 커튼이 올라간다. 이거는 스마트 커튼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졸업 작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주변 장치만 그럴듯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다음 사운드 센서로 0.1초 간격으로 주변 소음을 측정하였을 때 ADC 값이 5번 중 3번 이상을 500을 넘는 경우 경고음 출력. 이건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떠드는 놈들 있으면 그냥 갖다가 요거 경고음 딱 올려주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소음 경보기를 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